한밤중 휴대폰을 켜는 아내. 그녀는 지금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중고거래 앱. 이제 단순한 물건 거래가 아니라 중년 여성들의 욕구와 감정이 교차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최윤정 전문가입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는 단순히 성적 욕구의 문제를 넘어 삶의 허전함과 정서적 갈망이 만나 폭발하는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4050대 유부녀들이 어디서 어떻게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현실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들려드립니다. 숨겨진 감정의 실체를 마주하고 싶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50대 유부녀 성욕 폭발하는 진짜 이유. 중년이 되면 욕구는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50대 유부녀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야기되는 공통된 감정, 바로 이제야 진짜 내 몸을 느낀다는 것이죠. 서울에 사는 52세 김 여사님은 결혼 25년 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이 키우고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시간도 여유도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가 가장 강하게 느끼는 변화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요즘은 혼자 있을 때마다 이상하게 설레요.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이 시기엔 여성 호르몬의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가족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조금씩 나라는 존재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특히 남편과의 관계가 무뎌졌거나 감정적으로 소원해졌다면 외부에서 새로운 감정을 찾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과 본능이 고개를 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나이 든 여자는 욕망이 없을 거다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입니다. 그 틀 안에서 살아온 여성들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지만 50대가 되면 이제는 그런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이제는 자신을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솔직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 그게 이성에 대한 갈망으로도 이어집니다. 요약하자면 50대 유부녀들의 성적 욕구는 단순한 육체적 현상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 정체성 회복,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갈망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변화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감정이 낯설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자신을 다시 들여다볼 때일지 모릅니다. 2. 요즘 유부녀들 다 여기서 푼다. 요즘 4050대 여성들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을 타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중고거래 앱입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 혹은 산다는 명목으로 이성 간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곳이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49세 박 여사님은 최근 낯선 남성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유아용 자전거를 팔려고 했던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화가 길어졌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는 메시지가 오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냥 말이 잘 통해서였어요. 나도 모르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 앱의 특성상 동네 기반에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부담도 적고 거래라는 명분 덕분에 자연스럽게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게다가 중고거래라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행위 속에 실은 감정과 호기심, 설렘이 숨겨져 있죠. 실제로 50대 여성들 중 상당수는 이런 앱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남편과는 형식적인 대화만 오가는 삶 속에서 누군가와 다시 소통하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며 사회적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허전함이 이성 간의 연결을 끌어당기죠. 요즘 유부녀들 다 여기서 푼다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라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뜻밖의 설렘과 감정이 움트고 있는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3. 당근마켓 이제 불륜 앱으로 변했다. 처음엔 단순한 중고거래 플랫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근마켓은 일부 중년층 사이에서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슬며시 말합니다.
요즘 당근은 거래보단 대화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년 여성들이 당근마켓을 통해 만남을 시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이라는 특성상 가까운 거리에 사는 상대와 쉽게 연결될 수 있고 시간과 장소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렇기에 의심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경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죠. 부산에 사는 55세 정 씨는 무료 나눔으로 물건을 준다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에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사람 말투가 참 부드러웠어요. 그녀는 그 남성과 몇 차례 만남을 이어갔고 그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깊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단순 거래가 감정 교류로 발전되는 건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특히 대화 상대가 절실한 중년 여성들에게는 사소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이성적 판단보다는 오랜 시간 억눌려온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만남이 모두 진심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남성들은 이런 심리를 악용해 접근하기도 하며 거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당근마켓은 더 이상 단순한 중고거래 앱이 아닙니다. 특히 중년층 여성들에게는 감정을 터뜨릴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도 함께 숨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중고거래 핑계로 남자를 만난 아내. 거래 장소는 늘 동네 카페였습니다. 원래는 물건을 팔기 위해 만난 사이였지만 만남이 반복되면서 둘 사이의 대화도 점점 길어졌죠. 서울에 사는 48세 김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직장일로 바쁘고 아이들은 각자의 생활에 익숙해진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중고거래 앱에서 자신이 찾던 주방용품을 발견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거래 일정을 잡았고 처음엔 단순히 커피 한 잔, 다음엔 근처라면 차로 모셔드릴게요 라는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스스로도 깨닫기 힘든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남성과의 대화 속엔 따뜻함이 있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랜만에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만남은 대부분 의도하지 않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계획대로 흐르지 않죠. 특히 오랫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부부 사이에서는 누군가의 다정한 말투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중고거래라는 핑계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라는 남편의 물음에도 당근에서 거래했어 라는 대답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감정의 시작이 너무도 일상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님은 결국 그 남성과의 만남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그때의 감정은 솔직히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오래 아무 감정 없이 살아왔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남 얘기 같으신가요? 우리의 일상 속 어디에나 감정의 불씨는 숨어 있습니다. 단지 누가 언제 그것을 마주하게 될지 모를 뿐입니다. 한 번 용서했지만 끝내 이혼한 부부.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던 57세 이모 씨 부부는 한 차례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였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씨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만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는 용서를 택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함께 살아온 세월이 아까웠기 때문이죠. 아내 역시 눈물로 용서를 구했고 그렇게 부부는 다시 한 집에 살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늦게 귀가하기라도 하면 마음속 의심이 고개를 들었고 대화 중에도 자꾸 과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속은 점점 멀어져 갔죠.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눈치 보며 살고 있다는 느낌에 지쳐갔습니다. 그 누구도 감정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채 그냥 참으며 사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더 좁아지고 결국엔 서로에게 상처만 남더라고요. 결국 두 사람은 몇 년의 시간 끝에 합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 씨는 그때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 번의 배신은 용서할 수 있지만 그 후를 함께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배신을 한 쪽도 받은 쪽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관계는 감정의 회복이 동반되지 않으면 단순히 같이 산다는 것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용서라는 말은 쉬워도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마음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6. 불륜 증거 이렇게 수집하면 이긴다. 불륜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어떻게 증거를 잡을까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당장 따지고 싶지만 법적으로는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특히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를 준비한다면 증거 수집은 그 어떤 감정보다 우선입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장 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고 휴대폰도 늘 잠금 상태였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녹음기를 구입해 차량 안이나 집안 일부 공간에 설치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통화하는 내용 중 결정적인 단어가 녹음되었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사설 탐정을 통해 위치를 추적, 결국 사진 증거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법적인 방법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해킹하거나 위치 추적기를 불법 부착하는 건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마이너스 본인이 직접 녹음한 통화 내용. 마이너스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마이너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낸 메시지 기록. 또한 증거는 단편적이면 안 됩니다. 한 번의 만남보다 중요한 건 반복성과 의도성입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감정적 또는 신체적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있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 증거는 조용히 티나지 않게 모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눈치채면 바로 증거를 없애려 들고 상황은 더 복잡해지기 마련이죠. 마지막으로 전문 변호사나 상담기관과의 사전 상담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이 앞설수록 실수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감정보다 기록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7. 중고의 불륜 진짜 증거는 이곳에 있다. 불륜은 흔히 호텔 영수증이나 메시지로 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훨씬 더 교묘해졌습니다. 특히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만남이 이뤄지는 경우 표면적으로는 그저 물건 거래일 뿐이라 증거 수집이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 바로 거래 내역과 채팅 기록입니다. 중고 앱에서 주고받은 대화는 겉보기엔 단순한 거래 내용처럼 보여도 그 안에 일정한 친밀함이나 반복된 교류의 흔적이 있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관계의 정황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특정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 또는 불필요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며 만남을 잡는 내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커피 한잔하고 갈까요? 그날 너무 즐거웠어요. 같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거래 이상이라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의 53세 윤 여사님은 남편이 자주 중고 앱을 사용한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외출 후엔 언제나 기분이 좋았고 한 달에 몇 번씩 자질구레한 물건을 거래한다는 이유로 같은 여성을 반복해서 만났던 기록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해당 앱의 채팅 내용을 캡처해 두었고 시간별 동선과 맞춰 정리한 후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채팅 내용과 반복적 만남을 바탕으로 일정한 이성 교류로 판단했고 위자료 지급 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즉 중고거래 앱은 이제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밀한 만남의 통로로 변질되고 있기에 그 기록 하나하나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의 앱 활동이 과도하게 잦아졌다면 그 안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사소한 문장이 관계의 실체를 밝혀주는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8. CCTV 없이 증거 수집? 법원이 도와준다. 불륜 증거를 잡으려면 반드시 CCTV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법원이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어도 합리적인 정황과 문서, 디지털 기록만으로도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50대 주부 박 여사님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나 CCTV 영상은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남편의 출퇴근 시간과 통화 기록, 그리고 특정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시간 순으로 문서화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해당 여성과 같은 호텔을 반복적으로 출입한 카드 결제 내역도 첨부했죠. 이 자료를 들고 간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원에서 충분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최근 들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수준의 증거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CCTV가 없거나 영상 증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이너스 반복적인 호텔 또는 모텔 카드 결제 내역. 마이너스 특정 인물과의 메시지 기록. 마이너스 이동 경로와 맞춰진 위치 정보. 마이너스 일정 시간 함께 있었던 기록, 주차 기록, 방문 기록 등. 중요한 건 이 모든 자료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편적인 정보는 쉽게 반박될 수 있지만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된 자료는 신빙성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요즘은 배우자의 통화 내역이나 위치 기록 등을 법원의 자료 요청 형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 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보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CCTV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침착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불륜을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감정보다 기록부터 챙기시는 게 먼저입니다. 불륜 문제는 단순한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법적이고 현실적인 싸움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분노와 슬픔은 물론이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라는 혼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중요한 걸 놓치곤 하죠. 그중 가장 많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마음으로는 다 알겠는데 법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죠.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당신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은 있지만 행동하지 않았던 그 순간, 그저 참기만 했던 그 시간들이 결국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한 집에서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모아야 하죠? 하지만 부정한 관계를 마주한 순간부터는 당신의 감정보다 기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메시지, 반복된 행동 패턴, 시간별 동선까지. 이 모든 게 법적 판단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헛되지 않도록 차분하게 지혜롭게 대응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지지해줄 증거가 되어줄 이야기를 꼭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